자, 오늘은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어요. 그치? 그러한 제곱근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칙연산을 할 건데 먼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개념 여러 가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예요. 곱셈이에요. 제곱근의 곱셈의 경우 근호 속에 A와 B가 있다 했을 때 이게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M과 N은 유리수일 때 우리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걔네를 곱할 때는 근호 속에 있는 아이들은 근호 속에 있는 아이들끼리 곱해서 근호 속으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근호 밖에 있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곱해서 밖으로 뺍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다 라고 나타내고 4루트 2 곱하기 2루트 3은 4하고 2를 곱하고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함 8루트 6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호 안의 수끼리 곱하고 밖의 수끼리 곱한다 라는 거예요.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나눗셈도요. 근호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근호 아이들끼리 걔네끼리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아이가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아이가 분자로 가서 3분의 2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똑같이 근호 속에 있는 애들은 근호 속에 있는 애들끼리 근호 밖에 있는 애들은 근호 밖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자, 둘 다 근호 속에 있으니까 한 번에 곱해서 루트 15. 다음에 셋 다 근호 속에 있으니까 한 번에 곱해서 2 곱하기 3, 6. 6 곱하기 7, 6, 7, 42. 다음에 이 친구는 근호 속에 있는 애들은 근호 속에 H 14. 근호 밖에 있는 애들은 근호 밖에 6.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한 번에 우리가 곱하면 되죠. 근호 속에.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빼놓고 세 개를 다 곱하면 얘네 다 대각선 약분이 돼서 2만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멈춰놓고 1-1 스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2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눗셈 근호 속에 있는 애들끼리 약분해서 루트 2. 자, 근호 속에 있는 애들끼리 약분하면 2, 9, 18이라 루트 9인데요. 루트 9는 3과 같이. 그 다음에 여기 근호 속에 있는 애들끼리 나누기를 하면 21분의 14인데 얘가 이제 7로 나눠지죠. 7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근호 속에 있는 애들끼리 약분을 하면 15가 분의 1로 가서 얘네끼리 나누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요. 루트 25분의 1이라는 아이는 근호 밖으로 5분의 1로 나올 수 있다. 그치?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라고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2-1도 멈춰놓고 한번 스스로 나누기 해보세요. 시작.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개념입니다.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한다는 건데요. 근호 안의 수가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 제곱을 근호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근호 안의 수가 제곱인 수가 있으면 그 아이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면 이 친구가 근호 제곱 근호 없어져서 A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이 있는 수는 밖으로 빼내서 A 루트 위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꼭 반드시 이렇게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자 루트 12는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4, 3, 10이라서 4가 2의 제곱이라 2의 제곱이 밖으로 2로 나오고 루트 3은 그대로 남아서 2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분수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분모의 제곱인수가 있으면 이 친구는 루트 없이 그냥 바로 A로 쓰고 여기 루트 B는 그냥 그대로 루트 B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5분의 그러니까 루트 25분의 6은 루트 25가 5로 빠져나올 수 있고 루트 6은 제곱수가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거의 반대 개념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 근호 밖에 있는 수는 근호 속으로 넣을 때 제곱을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루트 5는 근호 속에 들어갈 때 9로 들어간다는 거지. 3의 제곱으로. 그래서 9하고 5를 곱해서 루트 45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분수여도 개념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 그냥 근호 밖에 있을 때 2를 근호 속에 넣을 때는 4로 2의 제곱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근호 안의 수를 근호 밖으로 꺼낼 때는 근호 안의 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180을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얘가 이제 36 곱하기 5에서 근호 속에 이제 6은 밖으로 빼내고 그지? 6루트 5로 이렇게 나타내야지 이게 45라는 큰 수가 되면 얘는 9, 5, 45라서 3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수가 남도록 하지 말고 남지 않도록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근호 밖의 수가 음수일 때는 얘가 이거 자체가 다 제곱해서 들어가지 않고 마이너스는 빼둔 상태에서 2만 제곱을 해서 4로 들어가서 4, 3, 12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의점을 바탕으로 개념 확인도 한번 풀어보자. 자, 24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8, 3, 24였어요. 그래서 이제 8, 3, 24라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서 이제 8이라는 애가 또 2의 제곱 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여기 2의 제곱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가 돼서 제곱과 근호가 사라져서 2가 되고 루트 6은 그대로 루트 6이라 2루트 6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필수 문제 3입니다. 27이라는 거는 9, 3, 27인데 9는 3의 제곱이라서 얘가 밖으로 나와서 3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50이란 애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5 곱하기 2인데요. 25가 5의 제곱이야, 그치? 따라서 5의 제곱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5로 튀어나오고 루트 2는 그대로다. 마이너스 5 루트 2. 자, 3번은 한 번에 바로 할까요? 우리가 49는 7의 제곱이니까 근호 밖으로 7로 나오고 루트 3은 제곱수가 아니라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4번도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이게 원래 100분의 11이죠. 100분의 11에서 100분의가 근호 밖으로 10으로 튀어나오니까 10분의 루트 1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1도 멈춰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잘 찾기 힘들면 소인수 분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이에요. 이번에는 근호 밖에 있는 수를 근호 속에 넣는 개념이야. 이때는 밖에 있는 수를 뭐 해서 넣어야 되냐면 제곱해서 넣는 개념이죠. 따라서 2의 제곱 4랑 5를 곱해서 루트 20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긴 마이너스는 빼놓고 2를 제곱해서 들어가고 6과 곱해주면 4, 6, 24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도 5를 근호 속에 넣으면 제곱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얘도 자 3을 제곱해서 들어가면 3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얘가 약분이 안 되니까 분자를 한 번에 모아서 쓰면 2의 세제곱 다시 말해서 9, 3, 27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4-1번도 멈춰놓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제곱근 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이라는 건데요. 자, 제곱근 표에 없는 수라는 것은 우리가 제곱근 표는 저번 시간인가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찾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근 표에는 뭐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루트 4는 2구나. 이런 애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수나 훨씬 작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대략 제곱수를 찾아서 우리가 곱해주는 식으로 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근어 안의 수가 100보다 큰 수의 제곱분의 값은 100보다 큰 수니까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고 나서 풀 거라는 거고, 만약에 근어 안의 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다시 말해 분수일 때는 10의 제곱분의 분수 꼴로 바꾸고 나서 찾는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대략 1.414일 때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때 루트 200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루트 2에다가 100을 곱한 거죠. 100을 곱했다라고 바꿔주고, 이 100은 근호 밖으로 10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10루트 2로 바뀌는데 루트 2 자리에다가 주어진 1.414를 넣고 10이랑 곱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대략적인 값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0이라든지 만이라든지 이러한 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그 제곱 수를 밖으로 빼내서 구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분수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루트 2가 1.414라고 제시되어 있어. 주어져 있을 때 루트 0.02는 100분의 2다 라고 분수를 바꾸면요. 100분의 2 100분의 1을 다시 10분의 루트 2로 100을 근호 밖으로 빼내고 루트 2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나서 루트 2 자리에 1.414를 넣고, 그 다음에 100은 이제 10 그대로 둔 상태에서 10분의 1.414는 소수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죠. 앞으로 한 칸 가서 0.1414로 찾는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한번 더 해봅시다. 연습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루트 3의 값이 제시가 되어 있고 루트 30의 값도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위에서 개념에서 뭐였냐면 얘네 주어진 수보다 더 큰 수를 찾을 때 얘는 10의 거듭제곱 꼴로 바꿔서 찾는 거였지.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3 곱하기 100, 얘들아, 이때 10의 거듭제곱은 유의해야 될 점이 항상 짝수개로 곱해져 있어야 돼. 동그라미가요. 그래야 밖으로 나올 수 있어. 무슨 소리냐?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근호 밖으로 10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호 밖으로 튀어나왔고 얘는 제곱이 아니니까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터지냐? 루트 3이 지금 1.73이라고 주어져 있었고 앞에 10을 곱했으니까 얘도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한 칸 뒤로 갑니다. 따라서 17.32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 아이는 얘가 짝수다, 그치? 그래서 30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고 10 곱하기 루트 30, 그러니까 요 친구가 100이 10으로 바뀐 거고 30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루트 30이 주어져 있는 게 바로 5.477이에요. 얘가 이렇게 바뀐 거고 거기다 10을 곱하면 소수점 한 칸 뒤로 가서 54.77이 된다는 거지. 자, 0.03도 소수점으로 이제 분수를 바꾸면 100분의 3이 되니까 100이 10으로 근호 밖으로 나오고, 그럼 10분의 이제 루트 3 자리에 이걸 바꿔서 넣고 다시 이번에 소수점 하나 앞으로 와야 돼. 0.1732가 된다는 거고요. 얘는 얘들아 원래는 10분의 3이죠. 근데 이게 짝수가 아니라서 근호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10이 아니라 100으로 바꿔줬어요.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도 곱하기 10을 해서 루트 100이 10으로 튀어나와요. 근데 30은 못 튀어나오고 루트 30이 5.477이니까 5.477을 넣고 이걸 10으로 나누면 소수점 하나 더 생겨서 0.5477이다.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5-1번도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개념, 분모의 유리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분모가 만약에 무리수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분수의 개념이 아니죠. 자, 분수라는 거는 뭐 분의 뭐 꼴로 나타내는 건데, 이때 분모가 0이 아니면서 유리수가 되어야 이게 분수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으면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이 수 자체는 무리수의 개념이 되는데,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 무리수를 유리수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유리수로 나타내려면 똑같은 루트 a를 한 번 더 곱하면 루트 a의 제곱이 되니까 그건 바로 그냥 a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니까 정리할 수 없어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래서 a분의 b 루트 a로 나타내는 게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은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한 번씩 더 곱하는 개념이에요. 분자 분모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루트 2가 있어요. 루트 2분의 1은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한 번씩 더 곱해줘서 루트 2, 루트 2는 2고 1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다. 이렇게 바꾸는 개념을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루트 a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곱해주고 분모에도 당연히 루트 a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그럼 분자에도 분모는 그냥 a가 되고 분자는 루트 a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같은 개념 좀 유의해야 돼. 왜냐면 이때는 c를 한 번 더 곱하지 않고요. 그냥 이 무리수 부분만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모는 ca가 되고 ac, 분자는 b 루트 a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루트 24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루트 24를 한 번도 곱하지 않고요. 루트 24를 제곱수를 빼내서 얘가 이제 우리가 4, 6, 24잖아. 그러니까 4를 2의 제곱이니까 2로 빼내고 나서 6만 남기고 나서 이 루트 6만 한 번씩 더 곱한다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그러면은 2 곱하기 6이니까 얘가 2, 6, 12에다 루트 6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3분의 1 되어 있어요. 그럼 루트 3을 한 번씩 분자 분모에 다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3이 되고, 분자는 1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야.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을 한 번씩 더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3분의 분자는 2 루트 3이 된다 라는 거지. 자, 3번도 분모에 있는 i를 분자 분모에 한 번씩 더 곱해요. 루트 3, 루트 3. 그럼 분모는 루트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3이고 분자는 루트하고 2, 3은 6. 자, 마지막 얘는 이 루트 11을 제곱수 빼내서 반드시 작게 여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루트 12가 4 곱하기 3이니까 4가 2의 제곱이라 2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루트 3을 한 번씩 더 분자 분모에 곱해요.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여기가 2에다가 여기가 3이죠. 그죠? 2, 3은 6에다가 7, 3, 21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자, 필수 문제 6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루트 5분의 1이 있는데 루트 5를 분자 분모에 한 번씩 더 곱해줘요. 그러면 얘는 루트 5를 두 번 곱한 거분에 루트 5랑 1 곱한 거가 답이 되는 거지. 2번도요. 자, 마찬가지로 루트 7하고 루트 3이 있을 때 분모에 있는 루트 7을 한 번씩 분자 분모에 더 곱해줘요. 그러면 분모는 7분의 분자는 7, 3, 21이 된다. 그 다음에 3번도요. 자,
이 친구는 2 곱하기 3이 루트 6이잖아, 얘들아. 그치? 자, 루트 6으로 바꾸고 나서 루트 6을 한 번씩 더 곱해줘요. 그러면은 분모가 6, 분자는 5 루트 6이 되겠네요. 마지막. 루트 15는 이제 밖으로 빼낼 그 제곱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15씩을 더 곱해줘. 그러면은 분모는 3 곱하기 15니까는 45고, 분자는 얘들아, 자, 루트 15라는 애 속에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3이 숨겨져 있죠.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친구는 루트 5를 2번 곱하고 루트 3을 한 번 곱하는 거구나. 그럼 루트 5가 2개 있으니까 밖으로 5가 튀어나오겠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약분을 해줄 수 있고요. 따라서 9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약간 번거롭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처음에 바로 약분을 하고 해도 돼요. 봐봐요. 여기서 바로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친구는 3 곱하기 루트 3분의 1인데, 그럼 여기서 바로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바로 곱하면 얘가 이제 3 곱하기 3이니까는 9분의 루트 3이 한 번에 나오죠? 이게 더 간단하겠지.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 6-1도 멈춰놓고 해보세요. 시작.